네, 보고보고 2부 퍼스트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는 3만 선이 붕괴됐고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각각 4%, 6%가 넘게 물량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주제부터 먼저 공개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주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주제네요. 코스피가 장중 2% 넘는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마감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제가 어제 아침에도 어제 시장은 모르긴 몰라도 2% 전후는 올라줘야 되는 시장이 좀 계산에 맞다 봤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요대로만 끝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막판에 이렇게 상승폭을 모조리 다 반납을 이제 해버리니까 욕 나오죠. 솔직히 뭐 안 나오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이런 충동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식이고 뭐고 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 요즘에 굉장히 강하실 거고 이번 주는 특히나 더 강할 겁니다. 월요일 날 급락이었죠. 그리고 그저께 그랬죠. 또 어제는 올라줘야 될 장이었는데 못 올라버렸죠.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지금 며칠째 지금 그런 충동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계실 건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예전에 좀 주식을 잘 모르던 시절에 이런 구간에서 홧김에 주식을 좀 집어 던진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네. 예, 근데 나중에, 하고 후회했던 적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홧김에 주식을 집어 던지는 것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다가 최근에 며칠이 정말 사실 최근에 며칠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께 힘든 뭐 시장이었겠지만 여기서 그동안 잘 참아오셨던 거를 홧김에 던진다. 이거는 좀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또 시장도 한번 점검해 드릴 거지만 일단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좀 평정심을 어떻게든 좀 찾는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장 점검을 한번 할게요. 네. 일단 어제 코스피의 장중 흐름으로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제 계산이 좀 맞는 거였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2,500도 살짝 또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적어도 이대로만 끝나자. 이대로만 끝난다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교두보를 마련해서 시장도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졌는데 속절없이 또 이제 흘러내리는 그렇네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아침에 세 번째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 그러니까 보통 증시격언에 세 번째 투매는 또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세 번째 투매가 나온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침에 상승폭이 커진 건 투매를 받아먹은 어떤 뭐 좀 이제 단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다면 이 구간을 버텨주고. 다시 올라갔더라면 좋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이제 내려앉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 수급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1,460억을 샀고요. 코스닥을 1,09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고. 근데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상승폭이 축소된 원인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제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장 막판에는 또 이제 하락폭을 키우는 이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요게 이제 왜 그런가 제가 좀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또 푸틴이 또 뭐 핵타령을 또 다시 했다 뭐 이제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러시아 독립 매체인 제너럴 SVR이라는 매체. 그러니까 이 매체 자체가 신뢰할 만한 매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립 매체라고 벌써 하는 것부터. 근데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관료 회의에서 핵 전쟁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핵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그 이야기의 전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서방국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걸 좀 겨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핵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해지면서 일단 선물 지수를 좀 이제 끌어내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다시금 이제 좀 긴축 발작. 그러니까 뭐 어제 FOMC의 성명 이후에는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또 이제 한숨 자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 후속 작용이 어제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크게 나왔다 이건데 아,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어떠한 이제 그 기류가 감지가 되냐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제 서방국들의 이제 지원도 이제 사실은 뭐 푸틴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한다면은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뉘앙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제 유럽의 이제 좀 주요 국가들은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게 냉정한 사실 시장의 논리인 거죠.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침략자를 규탄한다 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명분이 이제 힘이 실렸었고 실제 그래서 이제 좀 푸틴에 대한 어떤 비난의 화살이 계속 갔었는데 근데 푸틴이 지금 에너지를 지금 이제 목줄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러시아에 끌려 그러니까 루블화 가치가 저점 되면 3배 올라가고 지금 러시아는 이제 뭐 전쟁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서 우크라이나 역할을 어떻게 찌르냐면 야 너희 이제 할 만치 했으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이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솔직히 얼마나 좀 그런 쪽에 실망감이나 서운함을 느끼겠냐만 근데 이 냉정하게 어떤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는 결국엔 어떤 우크라이나만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쪽에서 뭐 속된 말로 희생을 해준다면은 이게 좀 타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로 이제 좀 분위기 기류가 감지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좀 체크, 그러니까 핵탈형에 갑자기 우리가 화들짝 놀랄 건 아니고 요걸 이제 변곡점으로 해서 무언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좀 전향적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오히려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이런 요인이 있었고요. 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이제 두 종목이 좀 이제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 거죠. 오늘은 그냥 하이닉스 먼저 볼게요. 하이닉스가 0.51% 떨어졌네요. XK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확 10만 원을 이제 강하게 뚫어내면서 이제 바닥쳤다라는 이제 느낌을 주었는데 어제 장중에 뭐 3%대 넘는 뭐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 반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좀 지탱해줘야 될 SK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했는데 결과적으로 약보로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도 어제 이제 6만 2천 원에 좀 갖다 붙는 시도가 나왔다가 보합권에서 강보합에서 마감을 하면서 다시 좀 음봉을 만든 요런 이제 모습이 좀 어제 좀 지수 상승폭 반납에 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어제 그렇다고 이들 종목의 수급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삼성전자는 뭐 외국인이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300억 정도로 매도 규모가 좀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 두 종목 시장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수급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많이 좀 축소된 부분들 아무래도 좀 이제 아까 좀 러시아 좀 요 해프닝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해프닝으로 끝난다면은 뭐 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되찾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간밤에 좀 뉴욕 증시의 좀 급락을 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환율도 한번 점검하자면 어제 그러니까 1278원을 안고서 출발을 했는데 환율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죠. 1285원대 마감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뭐 1290원 여전히 하회하고 1287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환율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은 그래도 오늘 좀 우리가 뭐 뉴욕 증시 하락보다는 좀 이제 방어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그 투매를 이렇게 하시려는 그런 어떤 충동은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이거 이도저도 싫고 주식 다 싫다 해서 홧김에 던지는 거는 하시지 말라는 거고 다만 이제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너무 심적으로 너무 좀 힘드니까 뭐 예를 들면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내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제 시장이 뭐 바닥이 확인되고 뭐 그럴 때 이제 다시 이제 진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매도나 현금화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이 홧김에 주식을 던지는 거는 그냥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요새 시장을 보면요. 코인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데 저희가 어제 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고 버티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심적으로 힘이 들고요. 네. 또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와줘야 할 텐데 언제쯤 반등이 나와줄까요? 근데 대외 불확실성은 가득하고 또 이제 긴축 발작이니 또 핵타령이니 이런 소리 나오니까 또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만 시장 내부에서 돌아가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은 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장 전체 어제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수급 상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제가 좀 하나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인 걸 하나 찾아봤는데 요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코스피 장중 지수 추이하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매 추이인데 제가 그러니까 종종 여러 번 이제 이 표를 좀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그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매매하게 되면 그 매매하는 방향과 지수가 동조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저 까만 선이 지수입니다. 지수가 저렇게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축소를 하는데 자, 외국인의 선물 매매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선물 매매는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통 선물을 팔면 지수가 끌려 내려가고 선물을 사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제는 이게 정확하게 역동조화되는 이런 이제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인이 밑에서 선물을 많이 매집을 했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그런 이제 수급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지금은 뭔가 좀 하방 쪽의 수급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좀 확인이 되는 거고 여기에 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7,800억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콜옵션을 66억을 순매수했다라는 거고 그들이 옵션 만기, 그러니까 6월 만기 이후에 지금 외국인의 파생 시장 동향을 보면 누적 선물 매도도 거의 지금 청산을 해놓은 이런 이제 상황이고 콜옵션을 156억을 누적으로 매수했고 이건 이제 지수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죠. 그리고 이제 풋옵션을 139억 매도를 했다. 이것은 이제 그 역시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파생 상품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의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 사실 뭐 맞습니다. 미국 주식을 잘 몰라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외국인들의 어떤 최근의 일련의 포지션들이 결국 이제 자국의 어떤 옵션 만기를 염두에 두고 다음 주를 도모하는 거라면 그럼 지금의 이 수급의 어떤 이런 어떤 동향들은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뉴스 헤드라인은 너무 안 좋은 것만 뭐 이렇게 가득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여러 가지 좀 이제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수급은 일단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점 여러분들께서 꼭 캐치하시고 오늘 금요일이네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만 어떻게든 잘 넘어가면 또 이틀 동안의 휴식이 있으니까 재정비를 하시고. 재정비 하시고 또 다음 주는 제가 좀 이제 뭐 시황 얘기보다는 요즘 여러분 너무 이렇게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니까 좀 교육적인 컨셉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할까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기술주의 부진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단단하게 잡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